뭐 퍼포먼스 튜닝 키트 에이전시도 가지고 있고 직원들과는 온로드, 오프로드를 좀 즐기는 그런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규어 랜드로버는 잘 봐요. 네. 다른 거는 시간을 주고 한다면 이제 볼 수는 있겠지만, 왜냐면 기반이 탄탄하니까. 기초 지식은 동일해요. 이상한 오지는 내지 않지. 다만 경험치가 없는 모델에 한해서는, 브랜드에 한해서는 진단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겠지. 제규어 랜드로버, 특히 영국 차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많이 팔리지 않은 모델들이죠. 우리도 단점이라면 애프터 파츠 물건들이 많진 않아. 독일차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뭐 정품이 됐던, 중고 부품이 됐던, 뭐 재생이 됐던, 아니면 대체품, 애프터 파츠가 됐던 부품 공급이 수월해요. 워크샵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 금방금방 빠지지. 우리 차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규어 랜드로버는 까딱하면 이제 영국서 와야 돼요. 보통 일주일? 뭐 센터 진행하면 한 2주?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뭐 한 달 정도 더 걸린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블레스 워크샵에도 수리 대기 중인 차들, 또 수리 중인 차들이 제법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 사장 떼돈 벌겠어 라고들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돈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식구가 꽤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식구들이 먹고 살고 운영해 나가는 거 보면 매출은 좀 나오는 거지. 그런데 벤츠 스페셜리스트들도 비슷하게 바쁘고 일들은 많아요. BMW 스페셜리스트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뭐 일본 차 출신 닛산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 이미 이제 고객들 쪽에서 약간 좀 이름이 알려진 곳들은 어디 가나 국산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이란 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일단 뭐 하루 8시간 또는 10시간? 그 정도기 때문에 벌이들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뭐 영국 차라고 더 많이 벌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자동차 정비 일을 하려고 하는, 진짜 좋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는 게 어렵지, 진짜. 저 같은 경우는 회사 가기 싫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직장 생활을 할 때. 다시 말하자면 즐거웠다는 거지, 이 일 자체가. 과연 이 일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평생 직업으로 갈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 없어. 잘 없어. 그런 친구들 찾는 게 일단 그 리더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사장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그런 친구들을 많이 찾는다면 이 비즈니스 하는데 불편함이 없겠지. 계속 전진할 수 있겠지. 안 그래도 우리도 지금 평균 나이를 좀 재보기는 어렵지만 40대부터 20대까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의외로 우리 20대 막내가 그 나이 또래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동차를 힘듦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자기 주변에 그냥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또 소개를 하겠지만,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이 수입차 센터들 네트워크를 계속 늘려나가는데 그런 친구들로 머릿수를 못 채워. 그러니까 어때? 그냥 어디 뭐 이력서만 내면 예전하고 다르게 쉽게 놓고 하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수입차 서비스 센터도 됐죠. 앞으로 그래서 이쪽 비즈니스는 점점 좀 축소화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인력난 때문에 자동차를 좋아하고 손톱 밑에 막 기름 묻고 또 다치기도 하는데, 이런 일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런지. 연봉 수준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특히 자동차 정비 분야에서도 이제 황금 도장부 쪽 파트들의 연봉 수준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죠. 연세 많으셨던 분들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는 쟁이, 뭐 대장쟁이, 망치쟁이, 뭐 도장쟁이, 뺑기쟁이,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문과 위주로만 인정을 하고, 백정이란 말도 있잖아요. 지금. 정비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하찮게 보고 하는 것들이, 옛날 분들이 그렇게 좀 아직도 그런 것들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실제로 독일은 직업 선호도 1위가 자동차 정비라고 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 장 팀장은 호주의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그쪽에서 제규랜드로버 공식 서비스에서 일을 하다 왔는데, 출근할 때도 작업복, 퇴근도 작업복 그대로 그냥 시내 투어하고 퇴근한다고 해요. 그 나라의 인식은 뭐냐면 의사급으로 봐주는 거야. 전에 듣기로는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 저는 사람하고 가장 이렇게 비교해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자동차도 사람과 비슷한 메커니즘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그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그 가족들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의사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편견, 그런 좀 시선, 그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세대가 바뀌면서 조금 나아질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조금 멀지 않았을까? 일단 우리 속에 있는 이쪽 정비인들의 삶의 질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또 여가 활동도 다양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내부적으로 아마 좀 먼저 변하고 차차 또 인식이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저희도 내연 기관을 지향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굳이 또 내연 기관의 그 배기 사운드, 또 흡기음, 또 이 엔진의 이 까랑까랑한 질감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도 있고, 몇 년 전부터 저희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안 그래도 배터리 워런티를 상당히 길게 하더라고, 제조사여서. 저희들이 보고 있었던 틈새는 배터리 리페어 쪽이었는데, 셀 수리 쪽을 좀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보니까 이거 삼성 SDI인가? 그쪽 직원들도 내부적으로 좀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왜냐면 모듈 단위 또는 팩 단위 판매를 하니까 너무 비싸요. 사실 그게 전체가 망가지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 리페어하는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몇 년 전에는 제가 하이브리드부터 일단 배터리 수리를 해보려고 프로포즈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잘 안 됐지만 계속 그쪽은 고민하고 있어요. 배터리 쪽은 우리가 한번 좀 해보자. 이제는 다 전자로 넘어가죠. 사실 뭐 테슬라도 보니까 전자공학 전공한 친구들을 테크니션으로 더 많이 뽑는다고 하는데, 뭐 이제는 이제 내연 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터 컨트롤을 봐야 되고, BMS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뭐 배터리 이쪽을 봐야 되니까 전자공학 전공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근데 또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바디 페인트, 일명 타고 수리, 그쪽은 앞으로 좀 호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는 저희 지금 얘기 중에 있어요. 원래는 사고죠. 뭐 정비 과정 또는 테스트 운행 중에 사고. 저희는 그러니까 받치는 사고는 있었고, 우리가 가해한 사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건 리스크는 없었고, 한 번은 이제 디젤 큰 엔진이 오버런이 한 번 있었죠. 이건 보험도 안 되더라고. 영업배상 보험도. 그게 가장 큰 저희의 임팩트 있는 그냥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지. 그래서 일단 디젤 차들은 웬만하면 인터쿨러에 잔여 오일을 좀 빼고 드레인 시키고 악셀링 하자. 그때도 살짝 밟았는데 조금 이상해서 했는데 그냥 오버런해서 엔진이 박살나버렸죠. 그래서 그때 뭐 리스크가 어마어마하지. 렌트카에 뭐 엔진에 또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소비자들이 모르면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업을 할 수 있었던, 또 블레스가 있을 수 있었던 건 마케팅이 아니었나. 솔직히 마케팅은 일단 블로그로 시작을 했지만 너무 어려웠죠. 직접 블로그를 했으니까. 처음에 올린 건 3일 걸렸었으니까. 근데 자기가 원하는 타겟층에 맞는 SNS를 꾸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 손님들이 이 정비 품질, 서비스에 만족이 되면 그분들의 소개가 계속 늘어나서 안정적인 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필히 나를 알릴 수 있는 뭔가 방법은 찾아야 된다.